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2학년 과정에 중요한 사각형 중 하나가 뭐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정의. 왜 이 정의가 중요하냐면, 모든 거는 이 정의에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대로만 만들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자,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대변들이 있어요. 변들. 그리고 두 쌍이라고 했어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데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리는데 이 두 쌍 대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 이 변이 되겠죠. 즉 이 변과 이 변이 대변이에요. 또 이 변과 이 변이 대변인데 이 대변이 뭐하다고요? 평행하다고. 이런 사각형을 뭐라고 하냐? 평행사변형 이렇게 할게요. 그럼 종류는 여러 개 있겠지?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런 형태죠. 이렇게 나란하고 그 다음에가 이렇게 어이구 안 그려지네. 이렇게 나란하고 나란하다 합시다. 나란한 경우에 이렇게 나란하고 이렇게 나란하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많이 보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직사각형도 평행사변 일종입니다. 왜? 이 나란하고 여기 나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직사각형도 평행사변 일종이고 마름모 공부하시겠지만 마름모도 마찬가지예요. 마름모도 어차피 나란하고 나란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 것에 국한두지 마시고 평행사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사각형 무조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 마름모도 평행사변형. 그냥 일반 평행사변형도 평행사변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개념적인 거 하나 할까요? 요거는 대변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보는 각 있죠. 이렇게 보는 각. 서로 마주 보는 각. 서로 마주 보는 각. 이거는 대각이라고 그래요. 대각. 대각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런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뭐냐? 이제 특징 성질이라고 그럴게요. 성질하고 정의는 다릅니다. 성질하고 정의는 달라요. 정의는 누가 뭐래도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성질은 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평행사변형이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행사변형이면 무조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정의가 아닙니다. 자, 먼저 뭐냐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얘도 그랬고 얘도 그랬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평행사변형에서는 두 쌍이 서로 어때요? 같죠?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두 각에 대한 이야기, 두 대각에 대한 이야기. 두 대각 글씨가 이상하다. 대각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자, 두 대각의 크기가 뭐냐면 평행사변형 하나 이쁘게 그리고요. 이 각과 이 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각이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할까요? 제가 그냥 하나 적을게요. 120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얘하고 나란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120이에요. 그죠? 나란하니까 똑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하고 뭐예요? 억각이죠. 여기 120이에요. 12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두 대각의 크기는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죠? 이렇게 두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어요. 서로 대각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서로의 요 부분들 같아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도 같아요. 단 여기 다 같은 게 아니고 서로를 이등분, 서로 다른 것들을 이등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각선은 이 대각선을 이등분해주고
이 대각선은 이 대각선을 2등분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각선들을 2등분해준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 우리가 쓰면 A, B, C, D 쓰고 O 쓰잖아요. 그러면 BO의 길이하고 DO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AO의 길이하고 CO의 길이가 같다. BO와 DO가 같고요. AO와 CO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평행사 변형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평행사 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같은 사각형이고 정의로서 성질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두 대각의 크기가 같고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거를 2등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렵진 않는 내용이죠. 어렵진 않는 내용인데 또 이제 그러면 문제 같은 거 나오면요. 뭐 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할 건데 자 이게 끌게요. 제가 끊고 이 각을 만약에 5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 각을 7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50이니까 얘 요렇게 보셔도요. 어차피 이 각과 이 각은 이게 평행사 변형이라고 하는 조건이 평행사 변형이라는 조건이 주어졌다. 그럼 당연히 여기 무조건 몇 도예요? 70도예요. 70도죠? 그러면 여기가 120도 되니까 남은 각은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하나 더 할까요? 여기 하는 김에. 여기 몇 도겠어요? 여기 얼마고 있어요? 120도인가요? 그러면? 맞죠? 120도. 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120도가 아니죠. 잠깐만요. 120도가 아니고 여기가 요렇게 옷각이니까 50도가 될 것 같고요. 50도. 그 다음에 여기가 합쳐가지고 110도가 되고 어차피 여기 60도가 되고 됐죠? 110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면 여기가 몇 도가 돼요? 110도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180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맞죠? 네. 이게 평행사 변형의 문제 푸실 때 이런 문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또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뭐 한번 볼까요? 길이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어떤 거 나오냐면 2y-4 그리고 여기를 몇으로 할까요? 12로 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이쪽은 3x 해놓고 여기를 복잡할 것 같아요. 전 모르겠고요. 2x 플러스 8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얘하고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같으니까 대변 같으니까 4는 12요 2y는 16이요 y는 8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가 3x하고 같으니까 x는 어차피 8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각형 그 평행사 변형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행사 변형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행사 변형이 되게 한 조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건은 결국에 성질들을 기억하고 계시라겠죠. 성질들을 기억하시고 성질에 만족하는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의도 있군요. 정의적인 면이 뭐 있어요? 두 대변이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두 대변이 평행하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각형을 놓고요. 그냥 A, B, C, D 이렇게 놓고요.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AB라고 하는 직선하고 선분하고 요거 CD라고 하는 선분하고 나란하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요거죠. 요거니까 AD하고 BC하고 나란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이에요.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있었죠? 대각의 크기. 두 대각의 크기. 대각의 크기 부분은 어차피 요거하고 계속 이야기할게요. 요각하고 요각이죠. 대각이. 그러니까 각 A하고 각 C하고 같고 각 B하고 각 D하고 같으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하나만 같으면 안 돼요. 이 두 조건이 다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두 조건이 다 들어가야지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막 배웠던 것도 뭐 있었죠? 두 대각선이 각각을 2등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각각을 2등분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적어줬고요. 5 하나 찍어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2등분한다고 했으니 뭐가 돼요? 5A 그 다음에 OC가 같고 5A, OC가 같고 OB, OD,
OT가 같다. 이렇게 하면 우선은 되겠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건이 몇 개 더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A가 나란하고 A가 나란한 상태고 A가 나란하고 A가 나란한데 요 길이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당연히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어요. 직사각형, 흔히 말하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 당연히 같죠. 이렇게 같은 거 아시겠죠? 여기하고 같고요. 요거와 요거 같은 거. 근데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겠어요. 모양 편하게 보이려 이렇게 보여주는데 평행사변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이 부분이 같으면 그것도 평행사변형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AB하고 CD하고 길이가 같고 AD하고 BC하고 길이가 같으면 그것도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종류 많죠. 이제 첫 번째 다시 한번 갈게요. 두 대변이 평행하다. 장애한 이야기고 정의니까. 두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 있냐면요. 한 쌍의 대변이 먼저 한 쌍의 대변이 평행.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건 누구죠? 요거 누구죠? 일명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처럼 보여요. 근데 그놈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상태에서 그 길이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입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상태에서 그 길이까지 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두 대변이 이렇게 평행해요. 그리고 이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서로를 이으면 당연히 이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선생님 이거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그리면 또 내용을 달라. 이거 두 개 평행하지만 길이 어떻게 돼요? 다르잖아요. 이 길이까지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양을 만들던 내가 이렇게 만들어도 이 길이가 같으면 서로 똑같이 그 다음 건 평행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D하고 BC하고 길이가 같고 AD하고 BC하고 이렇게 쓰시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A, B, C, D 썼을 때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AB의 길이가 같고 AB와 CD의 길이가 같고 AD와 CD가 나란하다. 이렇게 쓰면 요거는 안 돼요. 뭐 때문에? 보이시잖아요. 요거. 자, 요거를 맞춰 써볼게요. AB하고 CD하고 이렇게 했는데 길이가 같아요. 같죠? 근데 AD하고 CD하고 나란하죠. 그럼 모두 나올 수 있어요.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리하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에서 요거 요 길이로 이야기했으면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평행하고 만약에 이쪽으로 이야기했으면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평행하고 그래야지만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들은 다 거기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평행사변형은 먼저 두 대변이 평행하고 두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되고 두 대각선이 각각 이등분하고 한 쌍의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에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가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가 헷갈리네요. 저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더 하죠. 더 하는데 그건 뭐 할 거냐면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뒷부분 가면 이 넓이가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평행사변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에서요. 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각형이 있는데 나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같아요. 우선은. 그러면 요것이 높이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삼각형으로 만들게요. 삼각형으로. 그러면 요 삼각형은요. 요 삼각형의 밑변은 이거고 높이가 이거 되겠죠. 그런데 위에는 이 부분도 요게 밑변이고 얘가 높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두 삼각형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 우리가 뭐 기호를 쓸 거예요. A, B, C, D라고 쓰면 평행사변형이나 사각형에 A, B, C, D라고 하는 거는 요 같은 사각형이니까 삼각형 A, B, D, A, B, D 요걸로 갈게요. A, B, D의 넓이의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으면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이 부분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평행사변 특징이 뭐였죠? 대각선을 서로 뭐 한다겠어요? 2등분 한다겠습니다. 2등분. 자, 여기 있는 사각형 있죠? 여기 있는 삼각형. 이 전체 사각형 중에 이 삼각형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사각형의 벌써 절반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 상태에서요. 잘 보세요. 요거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그으면요. 됐죠? 그런 상태에서 요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이게 높이가 되죠. 이 삼각형의 높이가 이겁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결국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즉, 그러면 절반이겠죠? 그럼 요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사각형 절반에 다시 절반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각형 넓이의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이 되는 요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여기 있는 각각의 마찬가지죠. 이쪽도 이렇게 가게 되면 똑같이 높이를 가지게 될 거고. 근데 웃긴 게 어차피 지금 이게 평행사변형이다 보니까 이 네 개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각각 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리죠. 즉 만약에 A가 36이었다. 넓이가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조건 지워주고 36이었다. 그러면 A는 전체가 36이고 반틈 나는 얼마예요? 18이 되겠죠? 18.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다시 9씩 나눠야겠죠? 다 9란 얘기예요. 이렇게. 넓이지 구하실 수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절반이 나누면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반반 먹으면 되겠죠? 거기서 이렇게 해버리면요. 반반 먹은 거예요. 36으로 할게요. 편하게. 36으로 하면 여기가 지금 18이 되고 18이 되고 9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 찾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 여기 9가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양 찾는 거는 선을 잘 그으세요. 선을 정말 잘 그으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좀 복잡한 거 하나 갈게요. 뭐냐면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인데 지금처럼 선이 이쁘게 그어진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요렇게 그어졌어요. 이걸 2등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진짜 복잡하게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선을 한번 또 그어볼게요.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겠습니다. 오호호, 됐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버리면 결국에 생각을 하세요.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건 서로 1번,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2번, 2번 넓이 같은 거 알겠죠? 다 평행사변형이니까 3번, 3번 여기는 4번, 4번 그랬을 때 제가 색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칠했죠? 색칠한 데가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4번의 합이에요. 색칠 안 한 것도 1번, 2번, 3번, 4번의 합이에요. 아하! 뭐를 할 수 있냐? 평행사변형을 하나 아름답게 그리고 내 맘대로 좀 내 맘대로 아닌데 이거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여기 색깔칠한 넓이 개별적 넓이가 아니고요. 색깔칠한 넓이. 자, 여기를 A, B라고 가정하고 C, D라고 가정하면 색깔칠한 A 플러스 B의 넓이 합과 색깔 안 칠한 C 플러스 D의 합은 같다. 왜? 이러한 원리.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나누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원리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까요? 예. 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평행사변형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넓이가 20이다. 얼마다? 20이다. 그러면 어떤다고요?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이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4, 80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을 구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요 관련 문제 하나만 더 할까요? 뭐 시간 좀 많이 오버됐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긋고 여기 색깔 구하라. 딱 색깔 칠했어요. 이런 문제도 많이 보는데
여기 넓이를 이제 볼 때 우리가 제가 뭐 문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한 건데 136 전체 넓이 요 넓이 136이라고 그럴게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냥 하나 끊고 어차피 이거 두 개 더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하나씩 갈까요? 요렇게 끊어버리 요거 갖고 이야기할까요? 요거 갖고 요거는 얼마예요? 136의 절반이니까 68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똑같이 68이 될 거고. 자 이거 생각하세요. 이거는 결국에 답이 얼마냐면 이거 절반 34가 답이네요. 34가 답인데 요거 잠깐 갖고 와서 볼게요. 이것도 평행사 변형이잖아요. 평행사 변형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세요. 요거 아까 지금 썼던 이 방식이 이게 제일 좋아요. 여기가 1번 하면 이거 1번 넓이 같죠? 2번 넓이 같죠? 결국에 이거 두 개의 넓이 합은 A 넓이 합과 같은 거예요. 절반이란 이야기죠. 두 개의 넓이 합은 이거랑 같으니까 절반이니까 이거 절반인 34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하니까 원리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대신에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문제가 이런 푸는 문제는 생각보다 쉬우실 거예요. 많이 풀다 보면 경험이 생겨서 많이 하시게 되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조건들 평행사 변형이 되게 한 조건들 두 변이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냈을 때 꼭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꼭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다 한번 써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A, B가 DC가 나란하고 AD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같다 이게 나왔어요. 나왔으면 그림부터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시되 순서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A, B, C, D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세요. A와 DC가 나란하다. 그러면 AB 이쪽이죠. 그러니까 AB와 DC가 나란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AB, CD 나란하고요. 그 다음에 AD와 BC가 같다. AB와 BC가 같다. 길이가 같다. 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뭔 조건이 있다고? 이러한 놈이 하나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요런 놈도 존재한다고. 요 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평행하죠. 이렇게 쓸까요? 이거는 AB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CD 이렇게 쓸게요. 썼어요. 쓰고 요거 나라는 요거 같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등변 사다리꼴이 돼버리죠. 등변 사다리꼴의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사변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서 그림 그리면서 때 맞춰 가시면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제하실 수 있고 많이 풀다 보면 당연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런 평행사변의 조건만 잘 기억하세요. 마무리할게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건 정의입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두 대각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이건 바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를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거 만드시면 그 다음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행사변 이후에 있는 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직사각형은 다 이 평행사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평행사변의 기본적인 성질만 가지고 계시면 어느 정도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